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은 29일이죠. 취임 후에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힘으로 분명하게 억제하겠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과시했고요. 경제하고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륙 준비됐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5분 동안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미 외교 정책에서 1순위로 꼽히는 이 중국의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을 최대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경제적 도전, 기술 경쟁, 인권, 이런 주요 의제를 망라하면서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선 이 중국이 위치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인도 태평양의 강력한 이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방지 차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핵심 아젠다로 거론한 이유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속에서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또 동중국해 진출 강화와 이런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줘 말한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서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이런 미 노동자와 산업을 악화시키는, 또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는 등 중국의 도전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술 탈취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가지고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중 기술 경쟁의 주요 전선이자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 산업인 이 첨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컴퓨터 칩, 청정 에너지 같은 이런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이 하웨이라든지 ZTE라든지 또 SMIC 같은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 5G 통신망과 반도체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고, 또 이 청정 에너지 같은 이런 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체계 재편에서 핵심 분야를 이렇게 확실하게 사로잡겠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에 관한 강력한 경고도 함께 담았습니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체제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낙후한 인권에 대해서 뼈 때리는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도 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한 소수민족 탄압,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또 대만 압박, 이런 것들을 비판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경제, 군사, 인권 같은 전방위적 대중견제를 예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도중에 내내 침묵을 지켰던 공화당 의원들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화당 의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겁니다. 이건 대중국 견제가 이미 초당적 공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 그러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 이 둘을 통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나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도 시도를 하겠지만 더불어서 제재와 군사적 조치 같은 억지력도 분명히 사용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정부의 탑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을 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라는 두 카드를 통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 판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핵과 미사일 같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외교에 주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뭐냐면 자신이 부통령으로 몸담았던 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개하지 않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재 해제를 핵심으로 주고받기식의 동시적 해법을 선호하는 북한의 요구를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적 억지는 단순한 핵 우산이 아니라 영내 군사력 강화를 통한 억지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큰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정부로는 지난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운 뒤에 40년간 미국을 지배해온 작은 정부 철학을 완전히 이번에 뒤집은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진보 지도자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또 위대한 사회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등 역시 큰 정부론을 주창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최악의 전염병과 경제위기, 민주주의 공격 속에 취임했지만 미국은 이륙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미국은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 시간을 천문학적 금액의 경기 부양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할애했는데요. 일자리와 교육, 사회적 돌봄 같은 것들을 담은 4조 달러, 무려 4,500조 원 정도 규모의 이 초대형 지출 예산을 제시하면서 의회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일자리 계획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에 대한 투자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계획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계획은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투자이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블루칼라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이런 예산의 필요 이후로 중국과의 경쟁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국 및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쟁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4번, 시진핑 주석을 3번 언급한 겁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듯 팬데믹 시절을 맞아서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세계 정상들과 대화할 때 미국이 국제 무대에 돌아온 것은 알겠지만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을 가장 자주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고립주의 경향을 보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미국이 세계 무대에 복귀를 했고 미국 내 백신 생산이 수요를 충족한 만큼 이 글로벌 코로나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던 이날 바이든 대통령 100일 전 취임 선서할 때 나는 위기에 빠진 국가를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단 100일 만에 나는 국가에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다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는 트럼프 전임 대통령 같이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 기조로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세금은 미국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물건을 사는 데 써야 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풍력 발전 터빈이 베이징 대신에 피츠버그에서 만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세계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을 주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 일자리 계획의 모든 투자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물건을 사라, 바이 아메리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 CNN이 성인 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매우 긍정적이란 답변이 51%입니다. 이건 이제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 57%에 비해서는 6%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 첫 연설 때 매우 긍정 반응이 68%, 66%에 보면은 상당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71%는 의회 연설 후에 국가의 방향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제안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한 응답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국제 규칙을 위반한 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올해 들어 미국은 국제 규칙을 거듭 파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의 백미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북한에 견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들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로를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억지 방침에 정면으로 대들다간 중국몽 자체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몽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순순하게 협조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죠. 이것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3연임 꿈을 포기해야 되고 내년에 당대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의 김정은 또한 갈 길이 막막할 겁니다. 사실 이 바이든의 대북 정책 방점이 외교보다는 힘을 통한 억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내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도발로 미국을 자극한다 그러면 미국은 즉각 군사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성향 자체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김정은의 정면 돌파 카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죽음의 룰렛 게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어느 정도 수를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